차 뒷자리에서 가로등을 세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내가 자식에게 괜히 부담이 되고 있구나. 그날은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자식이 저를 부러워하게 될 줄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쁘냐고요? 저한테요.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해야 하나? 아니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 요즘 진짜 바쁘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자식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맨날 바쁘다고만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럽다고요. 저를요. 괜히 부담이 될까봐 숨죽이며 살던 제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차 뒷자리였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명절이었는지, 손주 생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식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손주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할까 봐요. 자식들도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더 말 시키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앞자리에서 자식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어서 모셔다 드리고 쉬어야겠다는 분위기. 오늘 하루가 피곤했다는 공기.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다는 느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예민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느낌이 너무 선명했어요. 아, 내가 괜히 부담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가슴을 세게 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룸미러로 자식이 볼까 봐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밖만 봤어요. 가로등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눈물이 안 떨어지게요. 그날따라 밤거리가 참 길더라고요. 평소에는 금방 도착하던 길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도 잠들어 있었고 라디오 소리도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는 별것 아닌 분위기에도 무너지나 봅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내렸습니다. 추운데 얼른 들어가라고도 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멀어질 때 괜히 마음도 같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는데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던지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런 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도 안 켰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엔 뭐가 남아있을까? 아이들한테 해줄 것도 많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게 그날 밤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때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전 역할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엄마 역할, 돌봐주는 역할,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 집에 갔다가 괜히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신 적,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까봐 번호 눌렀다가 지우신 적, 손주 보고 싶은데 괜히 귀찮게 할까봐 참으신 적, 저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사람이 점점 움츠러들어요. 말도 줄어들고 눈치도 보게 되고 괜히 미안해집니다. 평생 다 주고 살았는데도요. 내 거 아껴가며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도요. 나이 들면 이상하게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부담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 하나로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연락 덜 하면 되겠지. 덜 찾아가면 되겠지. 혼자 잘 지내면 되겠지. 근데 그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혼자 버티는 게 정말 답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억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이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근처를 걷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했고 다리도 뻐근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신발을 신다가 다시 벗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말 천천히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발만 보고 걸었어요. 사람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고개 숙이고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드는데 담벼락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골목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꽃이 거기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왜 이제야 보였을까요? 그 꽃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나 아직 이런 걸 보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건 아니구나. 그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담벼락에 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 줄을 쓰고 나니까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흘러간 하루가 아니라 뭔가 남은 하루 같았어요. 사실 그날은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할 줄은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늘색이 어땠는지, 지나가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골목 끝 새로 생긴 가게가 뭔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대화를 들었는지, 그런 걸 적었어요. 별거 아닌데도 하루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산책할 때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땅만 보고 걸었는데 이제는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세상이 다 회색처럼 보이는데요.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평범한 하루도 달라 보입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복지관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괜히 창피했습니다. 내가 벌써 여기 올 나이인가. 그 생각도 들었고요. 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갔어요. 괜히 부담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창피함보다 컸거든요. 거기서 스마트폰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진 저장하는 법, 카카오톡 보내는 법, 영상 보는 법.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배우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그걸 처음으로 진짜 느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숨만 쉬듯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침 되면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들고. 그게 반복이었는데,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혼자 산다고 했고, 누구는 자식이 외국에 있다고 했고, 누구는 남편 먼저 보내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TV를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했습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다들 마음속에 외로움 하나씩은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이 참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뭘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느낌은 아직도 기억나요. 오랜만에 밥상 앞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으면서 밥 먹는 느낌. 많이 드세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먹는 밥이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덜 춥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여기 나오고 나서 달라졌어. 뭔가 하는 사람이 되니까 자식들도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전화만 하면 외롭다, 힘들다,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웠겠죠.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오늘 꽃을 봤다는 이야기, 누구랑 밥 먹었다는 이야기, 새로운 걸 배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관계도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식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예전엔 늘 제가 먼저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책도 하고, 일기도 쓰고, 복지관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난다고요. 자식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바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잠깐 조용하더니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하는데 나는 맨날 바쁘다고만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럽다고요. 저를요. 괜히 부담이 될까봐 시작했던 일들을 자식이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놓아버릴 때 무너지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내 삶을 너무 오래 놓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살다가 정작 나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조금씩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꽃도 보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뭔가 배우고도 싶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싶은 사람으로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속도는 느려져도 됩니다. 근데 삶까지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 삶 안에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산책 한 번, 일기 한 줄, 누군가와의 식사 한 끼.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전엔 이 말씀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밖으로 걸어나가는 힘.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힘. 혼자 있던 사람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힘.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자식에게 괜히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밖에 잠깐 걸어 나가는 것도 좋고요. 일기 한 줄도 좋습니다. 처음엔 다 억지입니다.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담벼락에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괜히 부담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내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편안함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한 집에서 TV 소리만 켜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이 영상이 작은 친구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저에게 이제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차 뒷자리에서 가로등을 세며 울음을 참던 그날, 집에 들어와 넓은 거실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날, 소파에 앉아 이제 내 삶엔 뭐가 남아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그날의 저에게요. 괜찮아요. 곧 달라집니다. 담벼락에서 꽃이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도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